텐데요. 우리 격려사는 박근영 총재님이 나오셔가지고 격려사 하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사라기보다 이제 홍성산 총재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시고 이제 다 몽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아주 저는 2012년도에 구수관 총재님 모시고 몽골 문화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친연성을 많이 느끼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다 많이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온 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 끝나고 나가시면 이렇게 좀 몽골이 어떤 나라죠 할 때 사실 잘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부르는 몽골은 대개가 외몽골이라고 합니다. 외몽골 자치주는 중국 국경 안에 있어서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분단된 지가 오래돼서 민족적인 지구의 친근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하여튼 대몽골 제국은 이제 13세기 초에 이렇게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영면에 갔을 때 그때 나타나서 이제 전 부족을 통합하고 전국전을 벌여서 유럽과 아시아를 걸친 우리는 원나라고 하는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물론 그때 육상 해상 교통을 발전을 시켜갖고 지금의 전문가들이 지금 인터넷보다 700년 앞서 그런 국제 통신망을 건설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서양 간의 경제 교류의 촉진이 활성화시켰다는 뜻에서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았을 때 1등이 징기스칸이었다는데 그분이 이제 큰 동서 문화 교류의 큰 물기를 텄다는 것을 크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탈공산화하기 전까지는 징기스칸 동산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수도의 분위기가 이제 해가지고 동산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고 키우고 기울여 찬다는 그런 동양 철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큰 제국도 이제 결국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청나라에 복속되는 시간을 겪었지만 하여튼 1992년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정체를 바꿔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몽골에 이렇게 공을 좀 들이지 않느냐 우리 불러오셨느냐라고 여러 가지 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잘 몰랐다가 이제 잠깐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뉴스에서 본 거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 고스칸 총재님께서 민간 외교 채널에서 많은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그런 밑거름 위에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듯이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영국에서 유럽을 탈퇴하겠다는 브렉시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아셈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몽골에서 개최가 돼서 몽골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몽 그런 경제 협력을 이루었는데 그때 아주 대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가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선 FTA를 체결했는데 그 FTA라는 것이 오늘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착수 기간, 즉 공동 연구 그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15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되지 않을 거지만 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정도에 그 한몸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런 연구 과정이 한 4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109개 기업인 110명의 기업인들이 나가서 보건, 바이오, 소비재 유통, 기계 장비, IT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MOU를 다 체결하고 왔고, 또 해필이면 제 기간이었던 2015년 8월달에 우리 교통카드, 또 대우에서 막 버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차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에 어떻게 외교를 하셨는가를 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기성세대들이 또 전 세대가 이렇게 맺어놓고 가면 잘 인간관계도 중요하듯이 잘 이어나가야 되죠.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부국에 도움이 되고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럼 우리가 더 못 살게 되면은 요즘 적극적인 상생의 정신이 외교에도 필요한데, 그 당시 아버지 계신 1968년도에 불악파의 소위 네탕트성,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네탕트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 중국한테 이제 손을 잡으려고 대만을 등한시하고 외교 관계를 끊을, 그때 이제 아버지도 그런 압력을 받으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외교 때문에 그때 정상급 그런 국제 회의를 가난한 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 아버지께서 급한 마음에 태평양, 우리 아시아가 국가들이 태평양 시대 공동 건설자가 되자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얘기입니다. 뭘 주창하셨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 강요회담을 서울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아시아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다 누구나 영원하는 안정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이유가 또 그런 정신을 갖고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회의라는 것을 66년도 9월 초에 개최를 하셔서, 여러분은 이제 아시아 자유인의 선량이고 공복이지만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이해하고 관용, 또 신뢰, 협동 이런 미덕을 보여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민족의 생명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각자 인생의 마무리가 더 소중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잘 이어서 할 수 있게 그런 정치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대화를 나누신 걸로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차관 따려고 그 당시에 많이 노력했지요. 아시아 건설협력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 제3차 총회가 1966년도에 있었는데, 아시아가 그 당시에 새로운 인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아시아 분들하고 하셨어요. 대표들하고. 정신은 동양에 있고 물질은 서양에 있는데, 곧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는 곧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이 소호모,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막을 내리고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로 이제 곧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60년 전에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얘기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팬클럽 작가 회의를 여셔가지고 나라 간의 전통 문화 교류에 애쓰셨는데, 그때 몽골과도 만약에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위대한 민족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지구촌 나라 살림이 우리 한국만의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벗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를 어렵게 유치하면서 돈독한 외교 정치 동맹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기서 세계가 주목한 거는 그 당시에 대만과 이렇게 절교를 하자고 모두 국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대만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대만은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유엔에서 계속 우리를 감싸주고 또 일제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로운 이웃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세만 지고 갚을 줄 모르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무정을 동독히 하셨다는 거 그거를 또 각 나라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것이고요. 또 그 월남 파견도 이제 우리 그때 선거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미국이 16개국을 어느 나라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써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16개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래도 미국이 요청을 하면 가야 된다 해서 월남 파병을 또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김택수 대한체육회 그 여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만이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참가를 했더니 중국에서 대만이 참가하면 우리는 그냥 철회하게 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신문에 나니까 아버지께서 그럴 수 없다 해서 다시 대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김포공항에서 막 선수들이 울면서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의와 의리를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돼도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외교를 하고 설립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 몽고와의 관계도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